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 지금 제 영상을 꽤 오래 들으신 분들 중에는 한 번쯤은 고민하고 생각해 봤을 것 같은 내용 중 하나가 리플은 왜 XRP를 만들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분명 리플이라는 회사와 XRP는 별개일 수 있겠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어 번 정도 이야기 드렸지만, 리플사가 전 세계 메이저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고 20개국 이상 정도의 국가와 국가 CBDC를 연결해주는 그런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속에서 분명 그 국가나 금융기관에게 제공되는 건 리플의 프로토콜이지 XRP를 그들이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요거 꽤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리플의 성장이 곧 XRP의 성장은 아니라는 거죠. 리플과 XRP의 관계를 따로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XRP는 다른 코인과는 달리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미 만들어져 버렸죠. 비트코인과 달리 그때그때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블록 형성을 하는 채굴자나 채굴장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별개죠. 어떻게 보면 리플과 XRP는 서로 공생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성장은 곧 XRP의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XRP를 중앙 집중화된 코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리플사는 XRP를 만들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제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애플의 아이폰을 가지고 왜 플레이스테이션이 없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표현을 했죠. 어쨌든 금융기관들과 각국 정부의 CBDC는 그들만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그 에스크로 안에 리플의 시스템을 장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XRP를 거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데이비 슐츠, 리플의 CTO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야기를 했죠. 리플의 프로토콜을 가져다 쓰는 건 좋다. 그런데 XRP를 사용하는 건 너희들 마음이다. 하지만 XRP를 사용하는 게 좋을 거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IPO, 기업 공개, 뉴욕 증시에 상장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그렇게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채택이 되지만 XRP 가격이 그렇게 상승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토대를 마련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편의점에 대한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서울에 한 곳, 부산에 한 곳, 광주, 대전, 대구, 제주까지, 그리고 시 단위, 군 단위, 읍 단위까지 그 편의점이 오픈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일제히 같은 날 동시에 오픈을 기다리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게 지금 리플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XRP라는 과자를 판다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과자도 있겠죠. 그런데 편의점주 입장에서 봤을 때 XRP라는 과자를 파는 게 가장 마진이 좋다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가다 보면, 만약 금융기관과 각국 중앙은행에서 그들이 거래하는 도구에 XRP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은행들이 리플 플랫폼을 채택하더라도 XRP 가격이 어떻게 높아질까요?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XRP 가격이 높아질까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데이비 슐츠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예시를 드렸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리플과 XRP의 관계를 조금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RP는 준비된 통화라는 거죠.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화, 세계 준비 통화, 세계 기축 통화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어쨌든 어느 은행이든 어느 국가든 자국의 화폐를 사용하겠지만, 그 국가의 돈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점 역할을 했던 게 지금까지는 달러였죠. 달러에 연동돼서 모든 게 전환이 됐죠. 그리고 그 관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건, US 달러 밑에 XRP, 원화 밑에 XRP, 엔화 밑에 XRP, 유로화 밑에 XRP. 결국 XRP로 거래되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자국의 화폐가 거래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돈의 이동이 될 것이다. 또한 그렇게 이쁘게 부의 이동이 시작될 것이다.
분명 제가 방금 그 달러와 XRP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 부분은 제 영상을 오래 보셨다면 충분히 촉이 오시죠. 명목화폐, 종이화폐, 프린팅이 되는 화폐로 지금까지 미국은 꽤 많은 수익을 올렸다. 그냥 앉아서 돈을 벌었다. 환율 정책만으로 세계 기축통화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뭐 천문학적인 돈을 매일매일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갖고 있는 기축통화국이라는 권력과 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너무나 컸죠. 자, 그런 도구를 이제 미국에서 한 번 더 디지털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게 제가 보는 XRP라는 겁니다. 리플의 프로토콜을 가져가서 그 시스템,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 너무나 좋다. 단 XRP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건 너네 몫이다. 하지만 아이폰을 가졌다면 앱스토어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떳떳하게 만들려고 SEC와 소송을 추진했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미국이 인정하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가 출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적 데이터와 약간의 음모론을 가미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이직에는 어쨌든 거래의 도구가 바뀌는 그 순간 수많은 백만장자들이 탄생을 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리플은 어떤 회사일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언어적 표현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리플은 은행의 거래 처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XRP와 블록체인 기술 없이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든 지불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고, 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체크가 되죠. 뭐 그거는 국제 거래에서 스위프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외환 거래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완벽히 이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플의 플랫폼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3, 4일 걸렸던 외환 거래를 단 몇 초 만에 끝나버린다. 그리고 신속하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확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제 지불에 대해서 엄청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각국 정부에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의 2.0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리플은 왜 XRP를 만들었을까요? 리플은 네이티브 자산 XRP를 사용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구축을 했다. 분산 거래소, 거버넌스, 빠른 거래, 높은 거래량, 다양한 키 로테이션, 그리고 결제 채널, 꽤 흥미롭고 꽤 다양한 시스템을 장착을 했다. 이거죠, 이거. 드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 리플의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는 건 그냥 드론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런 다양한 시스템들은 리플이 XRP를 만든 이유죠. 드론을 우리는 줄게. 자, 그렇다면 XRP는 드론 입장에서 뭘까요? 조종기죠, 조종기. 드론만 주면 뭐 하겠습니까? 조종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말은 리플의 시스템을 가져다 장착을 하게 되면 레거시 구명에서 사용했던 시스템에서 한 발 정도 앞서갈 수는 있지만 XRP를 사용하게 되면 만보 정도 앞서갈 수 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XRP 레츠 프로토콜 안에서 어떤 진화를 하고 있습니까? AMM 뿐만 아니라 RWA, NFT 모든 것들을 장착하고 있죠. 하드웨어는 좋지만, 드론은 좋지만 XRP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조종기가 없는 드론과 같다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금융기관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어려운 점은 블록체인 자체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진짜 그들이 원하는 건 은행 시스템의 통폐합이죠. 근데 결국 그걸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RP라는 소프트웨어가 이 모든 것을 처리함으로 XRP를 통해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1페니만 되더라도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XRP에 대한 사용처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통로는 결국 금융기관보다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애플이라든가 우버, 에어비앤비,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결제를 하는 곳들, 운동장이 많은 곳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결제되는 모든 것들,
그런 것에서 채택이 돼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금융기관들의 채택이 높아지겠죠. 자, 어쨌든 분명히 제가 때가 돼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념의 크기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존버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무의식은 분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토대를 바탕으로 그 순간의 찰나에 어쩌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최대한 좀 알아먹기 쉽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리플이라는 회사와 XRP 관계에서 꽤 많은 의심과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담은 이유는 지금 이 이야기를 1년 전에 2년 전에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살짝 지금 뭔가 시그널이 뜨고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과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 꽤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했겠죠. 한 번쯤은 누구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의심을 했었을 것 같은 데이터 아닐까요? 어쨌든 리플이 갖고 있는 프로토콜 시스템을 금융기관이나 각국 정부에서 채택을 하더라도 XRP와는 별개라는 게 가장 큰 대전제고, 결국 리플의 성장과 XRP 홀더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XRP 채택과 비채택 사이에서 가장 큰 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나가 떨어지게 되고 도태되고 포기하겠죠. 그리고 항상 그들은 늘 그래왔듯 수많은 대중들을 헷갈리게 하고 현타 오게 하고 미치게 하죠. 그거를 잘 견디고 이겨내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만 가져갈 수 있는 게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죠. 미래의 부는 암호화폐를 홀드하고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다.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 말을 했죠. 자, 어쨌든 리플과 XRP의 관계가 이렇듯 저렇듯 제 이야기가 돈이 되든 독이 되든 똥이 되든 약이 되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XRP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빅트TV였습니다.